금년에 60이 됐기 때문에 아날로그처럼 56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는 70억 명 260개 국가가 참여하는 N명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면 망합니다. 왜? 남들이 나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교토 의정서나 제가 보기엔 파리 협정도 갈 길이 뻔하게 보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플래치 앤드 리뷰라고 해서 하여튼 뒤에 자기가 약속을 하고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검증하는 건데 이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가 망한 스타일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1000톤만 탄소가 배출되면 수풀이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자 다 합친 게 1000톤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의 핵심인데, 근데 각자가 약속한 것들이 1000톤이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라 그러면 남들이 1000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나는 적게 담당하기를 원해서 모두 다 적게 내게 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교토의정서 약속이 전체 배출권 전체에 모질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합의를 한 게 뭐냐면 탄소 가격을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량을 각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해서 이 배출을 억제하자는 거는 지금 주류 경제학인 우파든 좌파든 경제학자들이 거의 100%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을 매기고 합의하는 것이 없으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탄소 줄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우리나라 전기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싼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가격이 제일 싼 거는 보조금이 왕창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석탄 발전소에. 자, 보시면 57페이지 표 1, 2는 57페이지, 58페이지 있는 건 제가 7년 전에 쓴 건데 57페이지는 아까 그 질문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주당과 자한당은 성장 친화적인 당입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탈성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린 뉴딜 위원회는 여기 어그로스라고 돼 있는 우리는 성장하고 싶지 않지만 성장이 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제가 항상 김정철 선생님 만나면 한 얘기가 선생님 말씀 그대로 하면 성장률 올라가요라는 건데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겁니다. 인프라 투자라든가 대대적인 전환을 하게 되면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 증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것도 저 안 하려고 했는데 유진 선생님이 좋다 그래서 근데 이건 2013년 표입니다. 지금 그린 뉴딜이 택하는 거는 시장에 맡기자도 아니고 국가가 다 하자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참여의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천송이 꽃입니다. 다만 그 차이 가장 큰 건 뭐냐면 1번과 2번은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3번은 전력 소비 줄어든다고 가정되는데 이게 2013년 약속이거든요. 2014년 영국의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훨씬 줄여야 돼요. 여기 7% 줄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30%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 그러면 원자력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전체 그림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석탄 발전 40%는 재생에너지 채웁니다. 재생에너지 40까지 늘려서. 근데 원자력 30은 동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원자력 30을 줄이는 방법은 왜? 우리는 재생에너지 모두를 석탄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40% 늘리는 걸 모두 석탄하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석탄이 제일 나쁘니까. 그러나 만일에 소비를 모두 줄인다면 그러면 원자력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3번 천송이 꽃입니다. 저는 어용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파리 협정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 모르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냐면 2도씨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탄소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를 설정을 해야 되고 아마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아마 여러 연구가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 연구를 이용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건 스턴과 스티글리츠. 아마도 스턴은 3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 받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여태까지 나온 시나리오를 모두 조사해서 2030년 탄소 가격 75달러, 40달러에서 80달러까지가 2도씨를 그러니까 아까 툰베리가 50% 죽는 확률인데 40% 40달러에서 80달러 1톤당 탄소 배출 1톤당 4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라고 정의했고 그게 한 75달러 정도면 66페이지 표를 보시면 거기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우리나라가 2030년에 75달러 우리 목표가 겁니다.
2030년에 한국의 탄소 가격이 75달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탄소 가격은 에너지 관련 세제 플러스 추가로 된 탄소세 또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제로 환원해도 되는데 이게 75달러. 우리나라 지금 약 30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수가 약 2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7억 톤 배출하거든요. 7억 톤 이상 배출하거든요. 나누면 약 30달러가 우리나라의 현재 탄소세 환산 가격입니다. 근데 75달러까지 된다는 건 30년까지 45달러 더 올린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고 2도씨 안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스턴과 스티글리츠가 계산한 걸 보면 75달러가 돼야 되고 그거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40% 올라갑니다. 가솔린 요금은 거의 안 올라가는데 그건 우리나라 가솔린 지금 세금이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석탄은 약 240%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후생, 가령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탄소를 줄이면 사람들 후생이 늘어날 거예요. 먼지는 없어져요.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만 없다면 먼지 문제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탄소 발전 때문에 그런데 석탄 발전 때문에 그런 어떤 이익도 계산했을 때는 그럼 우리나라의 적절한 탄소 가격은 얼마인가? IMF가 계산한 게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 7.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히도 75달러에서 7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매겨야 할 탄소 가격도 75달러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후생이 가장 높아지는 가격도 7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면 줄일수록 후생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브라질은 마이너스죠? 이건 아마존 때문에 그래요. 브라질은 지금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탄소 배출 여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5달러가 후생도 가장 늘린다입니다. 근데 가장 지금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이 얘기 하지만 반대 무지하게 심할 건데 여러분도 반대하고 산업이 특히 반대할 건데 산업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실제로 걱정되거든요. 그게 69페이지 표를 보시면 석유 위기 때 유가가 2배로 올라가니까 막 줄였잖아요. 그때 막 여기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석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러나 성장률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에너지 절감 기술이 확 발전한 때고 그게 결국 IT 혁명으로 이어져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때 IT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오일머니가 형성되니까 자본주의를 수입했다가 망한 겁니다. 이쪽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 쪽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포드주의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그러니까 파리 협정 2도씨를 지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면 사회주의 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을 안 하는 유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죄수의 딜레마는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모두 탄소 안 줄여요? 우리도 안 줄여요? 그럼 세계 전체가 망해요. 확실하죠? 2도씨. 남들이 줄이는데 나만 안 줄인다? 그럼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서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투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혁신 안 하게 만들어주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독일보다 40% 이상 쌉니다. 그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안 올려주면 얘들은 결국은 나중에 탄소 가격이 올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계속 안 하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 72페이지 있는 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그 파리 협정의 이 NDC,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줄이겠다라고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건데 이란부터 오한이 나와 있는데 정의당이 하는 이란보다 더 강합니다. 이란 플러스입니다. 저는 이란처럼 한다면 즉 그러니까 75% 감축하고 2050년에 저희는 넷 제로입니다. 그리고 1억 7,800~900만 톤이면 좀만 더 줄이면 넷제로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숲이 한 1억 톤 정도를 갖다 흡수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에 제출하려고. 그럼 논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만이나 사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란에서 오한은 사실 거의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해놓고 사회적 논의를 붙여서 사만이나 사안 쪽으로 결론 내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학당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논쟁이 일어날 건데 적어도 2도를 지키려면 75달러고 75달러가 되면 이란 플러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50달러 탄소세를 하면 75페이지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연구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제가 참고할 게 없어서 다 외국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시나리오 발전에 대해서 가장 연구가 뛰어난 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장기 연구입니다. 탄소세 시나리오 연구인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정의당 제시한 게 그림에 $50 우리가 2020년에 $50로 시작해서 $75까지인데 그러니까 $50 5%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걸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순배출량 5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순배출량 50% 줄이는 걸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배출권 거래세, 탄소세, 기존 에너지 환경세 개편인데 7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유럽과 뉴질랜드 등의 배출권 거래 가격인데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75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5 정도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무료 배출권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오프세트 같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출권을 처음부터 옥션, 그러니까 경매로 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현재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36까지 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건 아마도 저는 투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가격이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측하고 미리 사들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복잡하실 텐데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장점은 이론대로 된다면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 제도의 장점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건 막 가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40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올려서 $75 가고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가격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조합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 밑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CATS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6개를 하는데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조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혼자만 우리나라가 하면 아무래도 영향력도 없고 뭔가 산업 경쟁력에 손해될 것 같아서 지금 제안하는 게 한중일 공동 탄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을 정하는 건데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에 $50로 시작하는데 한중일이 전부 $50로에 합의하면 $50가 공동 탄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한중일 간의 경쟁력 문제는 없는 게 되는 거죠. 만일에 어떤 나라가 $30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30가 공동 탄소 가격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50로 시작하니까 $20만큼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줄었죠. 혼자만 $50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줍니다. 중국이 과연 할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문을 보면 학술 구글로 쳐서 보면 반이 중국 학자들이 낸 거는 공산당 지침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중일이 공통가격 $50 정도 수준에 또는 30에서 $50 수준에서 합의를 하면 EU는 이미 공통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EU와 한중일 합치면 전체 배출의 3분의 2가량 되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깽판 치려도. 그러니까 한중일 탄소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중일 동시에 탄소 가격을 만들고 한중일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거의 모든 외환보유고 다 갖고 있는데 4조 5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예컨대 5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탄소 기금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후진국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한중일 공통 문제 있죠. 미세먼지라든가 사막화 문제 같은 거를 공통으로 해결하는 데 쓰면 탄소 가격이 훨씬 우리나라 탄소 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힐 건데 그거를 시민들과 당과 그다음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만뚜를 뚫고 나갈 수 있지 웬만해서는 이거는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스티글리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탄소 가격 얘기를 하는 거는 전시에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줄이는 건 전쟁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